헤즈볼라 대원의 장례식 도중 둔탁한 폭발음과 함께 한 남성이 쓰러집니다. 베이루트 외곽의 한 건물 내부도 벽이 검게 그을리고 폭발 잔해들이 널려 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레바논 전역에서 헤즈볼라의 무전기 수백 대가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최소 20명이 숨지고 450명이 다쳤다고 레바논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하루 전 무선 호출기 연쇄 폭발에 이어 이번엔 무전기가 동시다발로 터지면서 사망자는 이틀 새 최소 32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3,100명을 넘어섰습니다. هذا العدوان حتما له عقابه الخاص وله قصاصه الخاص. هذا العقاب آت حتما بإذن الله تعالى. 폭발한 무전기는 일본 통신회사 아이콤 상표가 붙었는데 지난 2월 헤즈볼라가 무선 호출기와 함께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기업은 2014년 이후 제품 출하를 중단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헤즈볼라 최정예 라드완 부대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태양광 패널과 지문 인식 장치 등도 함께 터졌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연이은 무선 호출기, 무전기 폭발에 이스라엘 정보기관 개입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모사드가 2년 전 BAC 등 유령 회사를 차리고 제조 과정에서 기기에 폭발물을 심은 뒤 헤즈볼라에 공급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격 수단은 많이 남아있다며 배후설을 간접 시인했습니다. ואני מעריך שאנחנו בפתיחה של תקופה חדשה בתוך המלחמה הזאת. 이어 작전의 무게 중심이 북부로 이동하고 있다며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레바논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수천 대에 달하는 삐삐와 워키토키가 폭발한 사건을 계기로 헤즈볼라 조직망이 일부 드러나게 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19일 이번 사건으로 레바논에서 비밀주의로 악명을 떨치던 헤즈볼라의 일부 조직망이 이례적으로 노출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신문은 부상자 중에는 병원 직원, 상점 직원, 자동차 정비사, 교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헤즈볼라의 정규 대원은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헤즈볼라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사망자 중 대부분은 헤즈볼라 대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으로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보여줬다며 이들은 소규모 비밀 민병대가 아니라 일종의 무장한 사회이자 사회에 스며든 거대한 수평적 조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이 테러단체로 규정한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선 군사조직이자 정당, 사회단체로서 상당한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베이루트 교회와 남부 전역에서 병원, 사회복지기관, 노동조합, 건설회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의회에서는 헤즈볼라와 동맹 정당이 전체 128석 중 40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헤즈볼라가 레바논의 망가진 정부가 줄 수 없는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레바논의 시아파 지역에서 깊은 지지를 받는다고 짚었습니다. 헤즈볼라가 통신 보안을 위해 도입한 삐삐 중 일부는 현역 대원들에게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병참 담당과 예비군, 병원 등 민간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삐삐를 받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헤즈볼라가 현역 대원 최대 5만 명과 예비군 수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와 가까운 한 소식통은 삐삐가 예비군 사이에 널리 배포됐다며 이는 전투, 부상자 치료 등 임무 수행에 이들을 소집하는 데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헤즈볼라의 무선 호출기를 공급한 BAC 컨설팅의 헝가리 본사 건물입니다. 작은 2층 건물에 10개 넘는 회사 이름만 간판도 없이 A4 용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 회사는 1인 회사로 여성 1명이 CEO이자 유일한 직원이었습니다. 설립은 2022년, 자본금은 우리 돈 1,000만 원 수준입니다. 동시다발 폭발 사건 이후 회사 홈페이지는 비공개로 전환됐고 CEO 역시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CEO는 영국 명문대 여러 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소개돼 있는데 전공은 정치학, 기후변화 등 무선 호출기 제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짜로 의심되는 정보들도 확인됐습니다. 영국 BBC는 회사 소개에 EU와 UN 등 유력 기관과의 협력 이력이 열거돼 있지만 확인 결과 일부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는 2022년에 설립된 회사 소개에 10여 년에 달하는 컨설팅 경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문제의 CEO는 연락 두절 전 미 NBC의 취재에 완제품 수출입을 중개하는 회사일 뿐 제조업체가 아니라며 기기 제조 사실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폭발한 무선 호출기가 자국에서 제조된 게 아니라고 밝혔지만 야당 측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 terrorelhárítási központ mielőbbi nyomozását, házkutatását szeretnénk, továbbá a cég ügyvezetőjének nemzetközi 일상의 필수품을 치명적인 폭탄으로 바꾼 실체가 여전히 안개 속인 가운데 폭발이 다른 통신기기들로 확산하면서 공포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레바논 전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 연쇄 폭발 사고로 현재까지 37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3,400명을 넘어섰습니다.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연쇄 폭발 이후 첫 연설을 통해 이번 폭발을 이스라엘의 선전포고로 규정했습니다. العدو تجاوز في هذه العملية كل الضوابط والقوانين والخطوط الحمراء. لم يكترث لأي شيء على الإطلاق. لا أخلاقيا ولا إنسانيا ولا قانونيا. 이스라엘은 폭발 사고와 관련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이어갈 것임을 공언하며 배후설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היעד שלנו הוא להחזיר את תושבי הצפון אל בתיהם בביטחון. ככל שחולף הזמן, חיזבאללה ישלם מחיר הולך וגובר. 실제 양측 간 긴장감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북부 지역 군사 계획 승인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상공에선 연쇄 폭발 사고 이후 이스라엘 전투기로 추정되는 항공기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접경지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헤즈볼라도 미사일과 무인기 등으로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 공격에 나섰고 이스라엘 군인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양측 모두 갈등을 고조시켜선 안 된다며 확전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폭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시간으로 내일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박순입니다.